안녕하세요. 조가박입니다. 글로벌 체외 진단 시장이 2002년 사스와 2012년 메르스를 거쳐서 코로나19 이전까지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2012년에는 443조의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하나로 계산하시면 52조 7천억입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626조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나로 계산하면 74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2012년에서 2017년까지 5년 사이에 총 22조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는 균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체외 진단 시장이 좀 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코로나19를 떠나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자를 위해 좀 구분해서 봐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진단 시약으로 정확도가 높은 유전자 키트인 유전자 증폭 검사 PCR에 한해서만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시행했고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항체 진단 키트는 긴급 사용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상장사 중 C젠만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그 이외에 긴급 사용 신청을 한 기업은 3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항체 관련 신속 진단 키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속 진단 키트를 환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검증 단계가 필요하다고 했고, 현재 허가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유전자 검사 진단 키트를 보유한 C젠과 항체 진단 키트를 보유한 수젠텍과 PCL, 그리고 해외로 진단 키트를 판매 개시한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은 C젠인데요.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PCR 진단키트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이달 들어 수출 비중을 10%에서 25%까지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시총이 1조 2600억 정도 되고요. 재물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배주주 순이익도 보시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젠은 재무 상황으로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개인이 주도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5일간 매수 우위 증권사를 보시면 키움증권으로 수급이 제일 많이 들어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는 C젠에 단타 세력이 좀 많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젠은 변동성에 주의하시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급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지지저항을 미리 잡아놓고 대응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단타 세력들에 의해서 상이 간 만큼 당일 수급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수젠텍을 보시면은요. 수젠텍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내 형성된 항체를 10분 내로 신속하게 검사하는 신속 진단 키트를 3가지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만 받을 수 있고 검사는 6시간 정도 걸리는 유전자 검사 PCR을 보완하기 위한 검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 종목은 시총이 1338억이고요. 아까 C젠 같은 경우에는 1조가 넘는 시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C젠에 비하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의 무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점상에 가까운 상한가를 찍었고요. C젠은 무겁다 보니까 20%에 가까운 시가를 찍고 상한가로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재무도 보시면은요. 영업이익은 꾸준히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배주주 순이익도 보시면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것만으로도 거의 4년 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도 보시면 외국인도 매수에 가담을 하기는 했지만 외국인은 11,000주 정도 매수를 했다면 개인은 63만 7천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결국 개인이 매매를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5거래일 동안 매수 우위 증권사도 보시면
키움증권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젠텍도 단타 세력에 깔려 있는 만큼 변동성에 좀 조심하시고요. 다음으로 PCL 보시면 PCL 역시 항체 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급등을 했지만 상한가는 찍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단 키트의 판매 시기를 보시면 신속 진단 제품이 2020년 2분기입니다. 대부분이. 따라서 2분기 이후면 코로나19의 수혜를 보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어 보이고요. 재무도 보시면 영업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PCL과 마찬가지로 거의 4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급도 보시면 특별한 수급 주체는 없어 보이고요. 2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사기는 했지만 외국인이 끌어올렸다기보다는 개인들의 매도를 외국인이 받아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거래일 우위 증권사도 보시면 시젠이나 수젠텍과는 달리 신한금융투자가 5거래일 수급 우위에 들어와 있고요. 매도 우위도 보시면 키움증권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PCL에서 매수 우위가 신한금융투자였고 매도 우위가 키움증권이었습니다. 그리고 PCL은 상한가를 못 찍었는데요. 시젠을 보시면 PCL에서 매도 우위였던 키움증권이 시젠에서는 매수 우위로 잡혔고요. PCL에서 매수 우위였던 신한금융투자가 매도 우위로 시젠에선 잡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우연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PCL이 상한가를 못 가니까 거기에 단타 세력들이 시즌으로 종목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내용이 하나 있으실 텐데요. 수젠텍과 PCL이 4년 이상 적자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 이유는 이 두 종목이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랩지노믹스인데요. 랩지노믹스는 식품의약품안정처로부터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수출 품목 허가 인증 절차를 완료했고요. 중동으로 본격적인 해외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재무도 보시면은요. 랩지노믹스는 올해 들어 영업이익률이 흑자로 전환이 됐고요. 당기 순이익도 보시면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수급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는 날 거의 30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자, 이 물량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받아냈는데요. 5일 동안 매수 우위 증권사를 보시면 랩지노믹스도 키움증권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NH투자도 단타 세력들이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단타 세력들이 주고받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단타 세력이 많은 시젠과 수젠텍, 랩지노믹스는 급등할 가능성도 크지만 급락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조심하시고요. 단타 세력이 적은 PCL은 상대적으로 작은 변동성에 매매하기가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진단키트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회사는 현재 시젠뿐이고요. 수젠텍과 PCL은 승인 기대감은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PCR 진단키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정황상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혹 코로나19 확진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 정부의 입장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